우선은 이 단원에 우리가 미리 배워서 이 단원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체크해 보면 이렇다. 기억나지?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항,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이런 거 기억납니까? 이런 거 작동해야 돼. 기본적으로 구구단 같이 작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함수의 극한 수2에서 함수의 극한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다행히 얘가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 빠르다, 그지? 네. 그러면 얘가 이 중에 함수의 극한 중에서 뭐가 있냐? 여기는 x가 a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것들 다양하게 다루었잖아, 그지? 그 중에서 어느 것만, 이것만. 왜냐하면은 이 수열이라는 게 함수 중에 이 수열이란 함수 중 정의역이 자연수인 아주 협소한 분야야. 뭐 수열만의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이게 함수의 한 종류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1이다. 단 x는 자연수.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볼 때 수열 an이 있는데 얘가 2n 플러스 1이다. 어때? 뭐 글자만 다른 거지. 표현이 fx 대신에 an, x 대신에 m 이렇게 글자만 바뀌었지 완전 일치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2에서 함수의 극한 이거 계산하는 것도 배우고 개념도 배웠으니까 그게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는데, 특히나 x가 무한히 커지는 경우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죠? 자연수니까, 얘네들이 자연수니까 자연수 n이 3에 가까이 간다, 이런 개념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3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 2.9999 이렇게 가는 방법과 3.000001 이런 식으로 3의 양쪽에서 접근한다의 변화 과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3에 가까이 간다 그럼 2에서 펄쩍 뛰어 3, 4에서 펄쩍 뛰어서 3,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극한 개념이 3에 가까이 간다 이런 건 작동 안 하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무한히 커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요걸 생각하는 게 이제 수열의 극한인 거지. 함수 중에서 x가 무한히 커질 때 함수 값은 어떻게 변할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이 수열의 일반항의 값이 어딘가 상수에 가까워진다. 상수에 가까워진다.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것과 똑같죠. 이 경우에 an이 c의 수렴 이렇게 말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면은 전부 발산이야. 이해됩니까? 이런 거지 뭐. an이 n분의 1이다. 그럼 n이 무한히 커지면은 이 값은 0에 가까워진다. 그럼 0으로 수렴한다. 또 뭐 an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런 거는 어때? 이게 한 번은 마이너스 분자가 한 번은 마이너스 1, 한 번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바뀔 텐데 그럼 이건 진동하고 진동하니 발산이다 이렇게 할까? 어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널뛰기를 하는 건 맞는데 이 분모가 무한정 커지니까 이놈은 진동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은 맞잖아, 그죠? 이런 경우도 수렴한다고 하고 어쨌든 이런 경우 상수에 가까이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발산이라고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 이야기는 됐고 교재를 보면서 이제 한 개씩 짚어볼까? 자, 교재 11쪽으로 가보자. 교재 11쪽. 그러니까 수렴하고 발산하고 하는 수열들의 구체적인 경험은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하면 되겠고, 우선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 함수의 극한에서 그대로 넘어왔다고 봐도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전제가 있었는데 이 기본 성질이 성립하는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수렴하는 수열 AN, BN. 자, 요거 없으면 거의 다 거짓이라고 가정하고 접근해도 좋다.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극한값을 계산할 때에는 거의 티 안 나게 작동하고요. 거의 티가 안 나게 작동하고 대놓고 이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합답형 문제에서 맨날 헷갈려. 근데 이제 원칙을 정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말 수렴한다. 우리가 극한값 기본 성질을 적용할 그 대상이 되는 수열이 수렴한다 이 두 경우에만 기본 성질이 성립한다 이런 거. n이 무한히 갈 때 k의 an. 자, 요 놈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곱해져도 된다. 수렴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이란 수열, 그 다음에 bn이란 수열 둘이 더했다, 뺐다, 곱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다른데 나누기를 했다. 요 경우는 뭐가 하나 더 조건이 따라 붙어야 되지? 이미 0이 아니야. 요 놈. 나누기 분모에 들어가는 놈이 절대 0이면 안 된다. 이런 조건만 추가하면 이제 다 사칙 연산이 모두 이렇게 되는 겁니다. n이 무한히 갈 때 an 극한 있었단 말이야. an 극한이 있었고 n이 무한히 갈 때 얘 bn도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극한이 있었다. 여기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니라면 나누고 이렇게 각각 극한값을 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 단원에서 사실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제 이 이후에 문제를 푼다거나 극한값 기본적인 계산을 한다거나 또 합답형 문제에서 옳은 명제, 거짓인 명제 이런 거 예를 들 때 계속 요 이야기가 오늘 주로 많이 이루어질 거야.
이론적인 부분은 주로 요걸 근거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 훈련이라고 보면 돼. 좋아. 어쨌든 다음으로 진행해 보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역시 배웠듯이 극한값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유형이 자 n이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게 제일 이제 기본형이야. n을 무한히 크게 작동시켰더니 분모도 무한히 커지고 분자도 무한히 커지는 상태. 이런 걸 이제 부정형이라고 하지. 이런 거는 부정형이 아니잖아. 어디 갔나? 지웠네. n이 무한히 커질 때 n분의 1 이런 건 부정형이라고 안 하지. 이거는 그냥 확정되잖아요.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가 상수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수렴 판단이 확정되는데 무한히 커진다, 무한히 커진다. 요거는 이제 바로 보고는 몰라. 두 번째 유형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 그런 건데 사실 얘도 여기에 부분 집합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생긴 형태는 주로 약간의 변형. 이 변형이 이제 주로 유리화하는 과정인데 요거 변형시키면 이런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요런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계산을 잘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요거 계산에서는 제일 핵심이 뭐다? 자, 함수의 극한 배웠던 걸 잘 떠올려봐. 함수의 극한 중에서 분자 분모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단 말이야. 이때는 여기는 다 n에 관한 식일 테니까 차수를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지? 그래서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또 분자보다 분모가 차수가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리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n이 무한히 커지는데 n 제곱분의 n이다. 이건 어떻게 되겠냐? 일단 n을 하나씩 약분할 수 있다. 그지? 약분하고 보면 n분의 1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낮은 경우 그 다음에 n이 무한히 커질 때 n분의 n 제곱이다. 이건 어때? 자,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크다. 2나 3이나 이렇게 크다. 발산이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같을 때 an 제곱에 bn 제곱 이런 거 있다. 뒤에 차수가 낮은 항들이 달려 있어도 전혀 관계 없다. 자, 이런 형태가 된다. 역시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도 x가 무한히 커질 때에는 이런 걸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다. 좋아, 다음 15쪽. 쪽에 극한의 대소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AN보다 BN이 크다 또는 AN보다 BN이 크거나 같다. 모든 N에 대해서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이 명제의 결론은 뭐냐? 모든 n에 대해서 두 수열이 이런 관계이거나 이런 관계이거나 간에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은 어떤 관계다? 얘가 크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있든 없든 간에 극한에서는 등호가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도 전제가 있는데 여기도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봐봐. 이렇게 예를 들어 봐봐. 이 성질이 만약에 AN을 내가 2N이라고 하고 BN을 3N이라고 하면 이렇지? 모든 N에 대해서 그죠? 2N보다 3N이 항상 크잖아요. 그럼 N을 무한히 보내보면 이쪽이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 없어? 이거는 부등호를 쓰는 순간 거짓말이 돼. 왜 그래? 무한으로. 자, 얘가 우리가 이제 편의상는 무한대라고 쓰는데, 그죠? 이게 수열 AN의 극한 값이 무한히 큰 어떤 값이다라는 뜻이 아니야. 얘가 숫자 아니거든. 그지? 근데 쓸 게 없으니까 이렇게 쓰긴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 뭐라고 해? AN의 극한이 있어 없어?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식 전체의 뜻은 AN이 무한히 가까워지는 값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근데 AN이 무한히 가까워지는 값이 없는데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쓰긴 써놨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존재하지 않는 값과 존재하지 않는 값의 크기를 비교한다. 웃기지 않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대소관계도 역시 수렴하는 수열들에 대해서 성립하는 성질.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요건데 압축 정리라고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AN, BN, CN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하고 또는 AN, BN, CN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경우에든 간에 얘네들의 극한값은 크거나 같다. 등호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야. 이게 또는이니까 크거나 또는 같다니까. 또는 뜻은 합집합의 뜻이잖아. 자, 그래서 자, 이 부등식이 참인 거냐 거짓인 거냐? 이게 2보다 3이 크거나 같다.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잖아. 이 거짓 아니다. 에이 3이 어떻게 2보다 커요? 누가 크댔냐?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합집합의 의미니까 둘 중에 뭐 한쪽에만 해당돼도 합집합에 속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야. 자, 이런 관계이고 이 샌드위치 정리는 주로 언제 쓰지?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요놈의 극한이랑 요놈의 극한이랑 같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둘 사이에 AN, CN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확실하고 AN이 극한이 CN의 극한과 같을 때 요놈의 극한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요 가운데 낀긴 녀석을 직접 계산할 수 없을 때 이걸 주로 쓴다. 그래서 극한의 문제에서 뭐 이렇게 부등식이 등장했다고 하면 그건 대부분 샌드위치 정리를 쓰라는 얘기와 같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풀이보다는 문제풀이는 누구나 다 이제 할 수 있게 돼. 극한 계산은 거의 뭐 이건 심한 경우는 주로 2점짜리로 출제되는 거니까 극한 계산. 아니면 좀 이제 꼬아서 4점이 될 수도 있어. 좀 덥지? 새벽이 너무 더운 거 같아요. 애들이 숨을 못 쉬어요.
원이 네? 힘들지? 엄청 뭐 근데 꼿꼿하게 딱 꼿꼿한 자세로 조네. 좋아. 대쪽 같은 성품이 있어. 자, 익힘 1번 봐봐. 16쪽에 개념 익힘 1번. 자, 여기에 극한값 기본 성질에 충실한 설명을 들어봐야 돼. 자, 이런 거 봐봐. 여기부터 조건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빼기 2가 4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2an 플러스 bn이 7.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이 따져보면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일단은 자, 이렇게 풀이가 진행이 보통 되잖아요. 그럼 틀린 거야. 결과적으로 맞더라도 답이 맞더라도 이 진행은 틀린 거야. 왜 그래?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도 정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운이 좋은 거야. 응? 그러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원칙적으로 제대로 알고 쓰는지를 노리고 출제를 한다면 여지없이 코가 깨이는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는 다행히 낚시질의 의도는 없어. 그래서 맞아. 이거 왜 틀렸어? A인이 수렴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AN의 2는 상수니까 수렴한다고 봐도 돼. 그지? 2는 상수니까 계속 n이 아무리 커져도 2는 2야. 근데 이건 수렴이 확인이 되는데 요놈은 수렴 여부가 확실치 않은데 이거는 여기다가 리미트 여기다가 이렇게 분배한 꼴이니까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야 맞는 거라.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식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간에 원칙은 이렇다. 원칙은. 자, 우리가 자, 요놈이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궁금한 거야. AN의 극한이 궁금해요. 자, 이렇게 고치는 거는 괜찮나? 어때? 자, 여기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왔다. 이거는 괜찮나? 논리적으로? 이거는 극한의 성질을 쓴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실수 계산해서 마이너스 2하고 더하기 2하고 이런 변형인 것 뿐이야. 극한은 아직 작동 안 했어. 그런데 보니까 이거 봐봐. 요게 이제 하나의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게 하나의 수열이야. 이거 수렴하지? 여기 주어졌잖아. 그럼 요건 상수니까 수렴하지? 이제는 극한 기본 성질 분배해도 된단 말이야. 덧셈에 대해서 분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얘가 요렇게 되면 극한이 4. 요건 상수가 2니까 그냥 요건 4 더하기 2 요렇게 써도 무방하다 이 말. 되겠죠? 그래서 AN의 극한이 6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해도 6이 나왔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자, 요런 부분을 계속해서 원칙을 지켜서 접근을 하시고요. 자, 바로 넘겨봐. 17쪽의 익힘 2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기 발전 6번을 먼저 보자. 발전 6번을 보고 그럼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고. 발전 6번 내가 한번 풀어볼게. 잘 봐봐라. 매의 눈으로 풀이 과정을 잘 봐봐라. 6번. n이 무한히 갈 때 an이 무한히 커지는 수열이고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 bn 빼기 an이 3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느냐? n이 무한히 커질 때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 여기서 자, AN이 무한히 커진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AN으로 묶어보았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변형된 거를 1번 단계. 그 다음 N이 무한히 갈 때 AN이 2으로 1m N이 무한히 갈 때 AN분의 BN의 마이너스 1은 0.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이런 절차를 밟았다고 하고 여기서 이런 절차를 너무 기니까 여기 익히밀에서 강조했던 절차를 밟았다고 하고 n이 무한히 커질 때 an분의 bn은 극한이 1이다. 3.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식이 이 뭐지? an 분의 bn의 bn 그 다음에 an분의 bn 분의 an 이거지. 자리가 좁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자, 이렇게 고친 것이 4번.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이렇게 풀었다. 답이 3 이렇게 나왔어. 자, 각각의 이제 그 문제풀이의 진행 단계가 1, 2, 3, 4, 5 이렇게 내가 나눠놨는데 틀린 곳이 있습니다. 최초로 틀린 거. 이제 이거 오답이야, 오답. 그지? 정답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오답은 이게 그냥 답을 낼 때 마지막에 여기가 최초로 틀린 곳인지 아니면 진행 과정 중에 처음으로 틀린 곳을 한번 찾아보아. 그럼 처음 틀렸다면 그 뒤로 다 틀린 거니까, 그지? 처음으로 오류를 범한 곳은 어디인가요? 문우야, 힘드네. 아직 쉬는 시간 하려면 좀 걸리는데. 자, 우리 투표를 해볼까요? 투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처음으로 계산 오류를 범한 곳, 논리적 오류를 범한 곳은 어디인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